안녕하십니까, 김평강입니다. 오늘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것이 확실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서 며칠 중국에 체류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차 번호가 하도 다 똑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727-1953이라는 차 번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차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다 똑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거 보면 김정은과 그 집단은 좋은 말로 말하면 젊었고요. 철없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확실히 애들이 정치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어이없기도 하고 지금 북한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전쟁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전승기념일만 자기들이 이겼다고 경축할까요? 그 번호를 보니 해마다 7월 27일이 되면 전승기념일이라고 해서 경축을 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시위로 국민을 모으고 시끌벅적하던 그날의 7.27이 새삼 떠오르는데요. 돌아보면 특히 평양엔 전승기념관, 또 전승영화관, 또 이런 이름이 오래되고 유명한 극장, 영화관, 사적지 건물들이 많아요. 이는 저들 부모 세대에 한반도에 일어났던 6.25 전쟁과요. 이 나라 강토를 백성의 피로 물들게 했던 1950년 전쟁을 장본인인 김일성과 그 시대 공산주의자들의 파렴치함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요. 전쟁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찬, 모순이 아주 많은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한국에 금방 도착했을 때 설문조사 하나를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참 답답했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북한 김일성, 또 한국 이승만, 미국 러시아, 중국 모른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모른다에 V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누가 했는지 확실히 압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집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직접 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확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선택적 장애가 좀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답지를 받아든 상담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정말로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는 대본에요. 아니 작가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전쟁을 누가 일으킨지도 여서까지 모르고 사셨나요? 혹시 남한에서 침공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라고 말하면서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사람을 이상하게 흘겨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만만치는 않죠. 한 소리 했죠. 여러 문항이 있다는 것을 임의로 선택하라는 것인데 왜 강요하는 거죠? 제가 전쟁 때 태어났었나요? 제가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바로 쏘아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원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고를 발견을 이미 했더라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을 것인데 이 책은 김원주 할머님의 수필 김원주 동무 떠날 준비를 하시오 라는 여기 둥나무집에 몇표 170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김원주 할머님이 누구신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김원주 할머님 이분은요. 2017년 말에 말레이시아 쿠알라푸름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김정남이 피살되었습니다. 그 피살된 김정남의 외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첫 번째 연인이었던 성혜림의 엄마이고요. 또 김정일로 말하면 김정일의 장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복형의 외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김원주 할머니는요, 해방 전에 서울 개벽이라는 문학 잡지사의 기자였는데요. 나라가 해방되자 여성 해방운동에 참가했고요. 1948년 남북연석회의라는 북한 김일성 정부가 주최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했고요. 서울에서 교육 과정을 마친 부르주아 여성이긴 했지만 공산주의를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이념으로 생각하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최대 피해자가 된 그런 가정의 첫 번째 북한과 연계를 맺게 되는 김원주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노동신문사 편집원으로 도 계셨고 방송 편집원으로도 계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할머니가 조선여명중앙위원회 분녀 회장이었던 관계로 이렇게 여성 일꾼들과 많이 관계가 있었던지, 우리 집과 인연이 되었는지 어떤 인연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나의 할머니와 우리 형제를 맺으셨으니 우리에겐 이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김정남과 그 가정을 조금은 알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어릴 적인데요. 애들이 인사도 사뿐히 가볍게 받아주시고 안겨도 조금 서먹할 만큼 토닥토닥 품어주시는 품이요. 부드러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구독 전이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원주 할머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언제나 담담하게 기품이 느껴지셨고, 부드러우시면서도 감히 그 누가 근접하지 못하는 도도함과 카리스마가 보통 여성이 아니라는 걸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김정남과 그의 부모 김정일, 송예림과 그들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할머니를 떠올린 것은 김정은의 차번호 727-1953 때문이죠. 바로 전쟁을 일으켜 놓고도 또 승리했다고 자부하는 북한이 역겨워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튼 할머니가 쓰신 글에는 40대였던 시절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전야를 날짜까지 잘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노동신문사 그때 당시 사면 편집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중앙당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때가 1950년 바로 6월 23일 전쟁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도착하니까 남한 출신 기자를 비롯해서 둥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엔 불도 켜지지 않은 깊은 산골의 어느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분위기를 보면서 서로 어디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아주 가는지, 돌아올 수 있겠는지 다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저저마다 무언의 악수로 깊은 동지적 유대감을 나누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당시 스스로 공산주의를 선택한 남한 출신 혁명가들은 대세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국제 국내 정세를 긴장하여 살피면서 손꿈처럼 꿰뚫고 있었다. 공산주의 이론과 실천을 철저히 겸비한 사상의 선봉대 혁명가들의 실천의 기수들인 노동당 선동선전부의 기자 편집원 동지들은 누구 하나 햇내기가 없었다. 이 햇내기라는 말은 북한에서 이렇게 또 아마추어나 신입이나 그런 분들을 말씀하고 있겠죠.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이 전쟁 이야기나 군대 이야기 같은 것을 시간 있으면 자주 들려주시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죠. 지난 시절 이야기를 젊은들에게 자주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제 할머니도 같았어요. 그 중에 김원주 할머니 역시 우리에게 전쟁 때 이야기를 옛말처럼 아주 자주 들려주셨는데요. 제 기억에도 할머니가 전쟁 시기에 당신이 속했던 그때 이 당
선전선동부 남한 기자 집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깊은 애착을 가지고 계셨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북조선 북한 체제의 사상 일원가로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포함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교리 모임을 다졌다. 별빛 아래서 대호가 편성되고 열을 지었다. 아식보청이라는 총 한 자루씩 배당되었고 어깨에 메었는데 좁아서 금방 흘러내릴 것 같았다. 매 사람당 3일분 식량과 주먹밥을 배급받아 배낭에 뿌려놓았다. 군복은 없었지만 우린 전투원의 각오로 허리를 끈으로 질끈동이고 비상한 흥분 속에서 대기했다. 사랑하는 고향 땅과 조국 통일을 눈앞에 둔 시간이 한 초 한 초 흘러갔다. 비상한 흥분 속에 하루를 보내고 날이 밝았다. 드디어 6월 25일 새벽 전쟁이 발발하였고 우리는 대호를 따라 남으로 행군에 갔다. 이 글은 동나무집에 실린 김원주 할머님의 유고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바로 이틀 전 6월 23일 밤의 상황이 그대로 다 있고요. 이미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북한 기록 영화는 1950년 6월 25일 저녁에 라이브 생방송하는 아나운서 목소리를 가장해서 일요일 크리스마스 명절놀이로 평화를 가정한 자들이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 6월 25일 새벽 5시 공화국에 전쟁의 불을 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쟁을 남에서 침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일으켰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녹음을 남긴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뜻밖의 오늘 다시 김원주 할머님의 글을 읽어보면서 귀중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김원주 할머님처럼 역사의 증언들이 많이 터져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희생을 낳은 불구대천의 6.25 7.27을 경축하고자 차번호까지 끌고 다니는 저 철없는 북한. 전쟁에 희생된 원원들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